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삼성 다시 뒤집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AI 시대는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에서는 인텔의 태조를 불러왔고 병렬 연산에 최적화된 GPU 최강자 엔비디아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모리에서는 하이닉스가 삼성을 제치고 최강자로 올라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때문입니다. D램을 적층해서 만든 HBM은 데이터 처리 용량을 비롯해서 데이터가 오가는 고속도로라고 할 대역폭에서 기존 메모리를 압도합니다. 이 HBM 경쟁에서 삼성이 지금 고전 중입니다. AI 칩의 대세로 절대 일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엔비디아 납품에서 이 하이닉스는 물론 마이크론에조차 뒤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HBM3 8단과 12단의 엔비디아 컬테스트 통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으로서는 고가의 엔비디아 GPU에 학을 떼고 있는 빅테크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AI 칩의 HBM 공급을 늘려나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AI 최강자 엔비디아 납품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삼성으로서는 HBM 6세대인 그 HBM4에서 하이닉스에 뒤지지 않는다는 각오로 연내 HBM4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주목되는 플레이어가 바로 마이크론인데요. 마이크론은 삼성처럼 HBM4 샘플을 엔비디아 이미 제공했습니다. 특히 HBM 이후에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이라는 소캠 경쟁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캠이 뜨는 이유는 그 엔비디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메모리 표준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기존 메모리는 다 국제 반도체 표준 기구에서 표준을 정해왔지만 소캠은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독자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소캠은 그 LPDDR5X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조립한 메모리 반도체 모듈인데요. 주로 인공지능 반도체와 함께 쓰이는 그 프로세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쓰입니다. 이 충격적인 것은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그 엔비디아의 소캠 모듈 공급을 승인받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캠은 엔비디아 차세대 AI GPU죠. 루빈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미 소캠의 양산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3E 및 그 소캠 모듈 공급을 모두 승인받은 유일한 메모리 공급사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소캠에 사용된다는 LPDDR5X와 관련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은 올 초에 나왔던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인 S25 초도 물량에 삼성 자체 그 저전력 메모리보다 더 많은 마이크론의 LPDDR5X를 공급받았습니다. 삼성의 HBM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 의미에서의 D램, 레거시 모델에서도 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 외신들에게 눈에 띄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S25 시리즈에 자신의 그러니까 그 삼성의 LPDDR5X 제품을 60%, 마이크론 제품을 40% 탑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마이크론이 60이었고 삼성이 40이었는데 그게 뒤집어진 것이죠. 삼성 마이크론 비중이 6대4, 60대 40 비율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일반 플러스 울트라 제품 전체를 합친 것입니다. 삼성이 원래 그 S25 시리즈의 연간 목표 출하량이 37,000대인데요. 이렇게 되면 2220만 대는 삼성 LPDDR5X가 1480만 대에는 마이크론의 저전력 메모리가 탑재되는 셈입니다. 이 40%의 숫자도 마이크론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성공적입니다. 마이크론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확실히 마이크론은 이전의 마이크론이 아닙니다. 이미 기술력만큼은 최고 레벨로 올라선 상태로 봐야 합니다. 비록 그 초기 대비 삼성 S25 시리즈에 탑재하던 비중보다는 40%라는 숫자는 더 줄은 것이지만 갤럭시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면서 납품 가격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쟁사인 삼성이 탑재할 만큼 기술 위상이 탄탄하다는 뜻이죠. 마이크론 입장에서 보면 사실 삼성을 빼면 다 중국 고객사 제품이 많습니다. 샤오미, 오포, 레노버 등 중국 고객사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들 업체 같은 경우는 CXMT의 기술력이 올라오게 되면 결국 중국 메모리를 갈수록 많이 탑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다른 고객을 잡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삼성이라면 최고의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갤럭시 납품과 탑티어에 가까운 지휘 확보는 마이크론에게는 큰 성과로 봐야 합니다. 삼성도 이 60%까지 탑재 비중을 올리면서 구겨진 자존심을 조금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납품 비중이 40에서 60%가 됐다는 얘기는
LPDDR5X의 수율과 성능이 개선됐다는 뜻의 다름 아닙니다. 인류 스마트폰 업체가 내부 메모리 제품이라고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S25 초도 물량을 포함해서 3개월가량은 거의 대부분이 마이크론의 LPDDR5X였음을 감안하면 계속 삼성이 포션을 늘려서 60%까지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그 반도체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최근 2, 3년 새 종합 반도체로서 위상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삼성도 최근에 그 반격의 모멘텀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S25만 해도 메모리는 마이크론의 추격을 허용했고 AP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에 내줬습니다. 여기에 갤럭시 폰의 AP 제작사도 삼성 3나노가 아니고 TSMC의 3나노 2세대 노드인 N3E였죠. 이번 LPDDR5X의 탑재 비중 확대가 반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파운드리는 좋은 기회를 잇따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의 AI 그 6칩을 2나노에서 대규모 수주했고 애플의 그 이미지 센서도 레거시 노드에서 수주를 잡았습니다.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칩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가 2나노에서 일부 생산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태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 S26 시리즈 모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맞을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당장은 올 하반기에 자신의 그 S26에 들어갈 엑시노스 2600을 무난히 2나노에서 양산할지도 잘 봐야 합니다. 파운드리의 경우는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과 맞물려서 그리고 TSMC의 지나친 수주 가격 인상과 맞물리면서 삼성의 텍사스 오스틴과 테일러 팹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빅테크 물량 수주가 가능할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파운드리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인텔인데요. 인텔은 최첨단 노드 개발이 그 난항을 겪으면서 경쟁에서 완전히 탈락하는 양상입니다. 이제는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살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리프탄이 백악관에 들어간 이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됐다고는 해도 기술력이 안 되는 회사를 정부가 산다고 해결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반도체가 정치 영역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 것이죠. 반도체는 기술과 자본 지각적인 투자 분야고 이 기술이 무너지면 자본 투자를 할 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돌아가는 양상으로 봐선 미국 정부가 인텔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어떻게든 손을 쓰려는 분위기입니다. 중국과의 연계설 때문에 리프탄을 압박하던 트럼프가 리프탄과의 만남 이후에 또 표변해서 인텔 지분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는 양상입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파급을 줄지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